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능공학부 4학년 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설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로 리뷰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어,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고 서론 단계에서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스마트팜의 한계, 그리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연구들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론 단계에서 연구들을 나열하였고 결론 단계에서 연구들을 요약, 그리고 어떠한 후속 연구들이 제시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형태의 스마트팜이 제시되면 좋을지 종합적인 형태의 스마트팜을 한번 생각해 보고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보시는 것과 같은 센서를 바탕으로 펜이나 양액기 이런 제어 장치를 관리 시스템이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스마트팜은 온실, 가수원, 축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스마트팜이 있고 농업의 대부분 형태를 스마트팜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외에 스마트팜이 유용한 나라로 네덜란드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계 2위의 농업 수출 국가로 상당한 농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리바라는 회사와 호리츠메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한계에는 주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고,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최적화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자동화하는 것조차 이제 힘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팜 연구를 찾아보았고, 연구들을 찾아본 결과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또 분석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수확량을 예측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묶어서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미래에 1시간 뒤에 뭐 날씨나 온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한 그런 연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바탕으로 직접 스마트팜을 제어하는 그러한 연구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작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작물이 얼만큼 자라는지를 진단하고, 또 작물이 갖고 있는 병충해 이제 사진을 바탕으로 어떠한 질병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연구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어, 이러한 연구들에 사용된 인공지능은 보통 ANN, DNN, RNN 중에서 LSTM이라는 인공지능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보통 이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예측하는 이러한 주로 연구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CNN 인공지능 모델은 보통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에 대부분 다 쓰였고요. 그 이유가 CNN이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가장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중 회계 분석은 다시 돌아가서 이 데이터, 특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특히 수확량과 어떠한 상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연구에서 주되게 사용되었고요. 그 이유가 선형적으로 상관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육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확량을 예측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은 보통 토마토 작물에 관해 분석을 하였고요. 보시면 다 토마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연구들의 특징이 뭐 결론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단순히 이런 이제 환경이나 생육 데이터가 1대1 관계를 단순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이고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량을 예측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든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논문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적으로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미리 온도를 1시간 뒤 온도를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한 전력을 더 적게 소모할 수 있을지 그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설명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파프리카 증산량을 추정한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 온실 환경인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CO2를 의미합니다. CO2를 1시간 뒤에, 몇 시간 뒤에 CO2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딸기가 많았는데요. 딸기나 이런 작물에 얼마나 잘 익었는지, 수확이 가능할지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딸기 성숙도를 CNN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평가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거 역시 생장 단계를 5단계로 생장 단계를 나눠서 어떠한 단계에 포함되는지 이제 연구한 그런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였고요. 그리고 그리고 질병, 이렇게 작물의 질병을 CNN 인공지능 모델로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연구들입니다. 연구들을 요약하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연구들에는 주로 다중회계 분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확량이라는 하나의 종속 변수를 두고 다양한 독립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중회계 분석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보통 이제 어떠한 변수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스마트팜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데,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서 생육 데이터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이렇게 DNN, ANN, LSTM 같은 인공지능이 사용되었고, 온도를 미리 예측해서 환기를 해서 팬과 에어컨을 대체하는 이런 연구에서는 팬에 비해서 83%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산량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기존 계산식을 통해서 증산량을 구하던 것에 비해서 10% 이상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CO2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은 환기나 이런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년 단계와 질병을 진단한 연구들은 대부분 CNN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고요. 욜로도 CNN을 기반한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뭐 과일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아니면 이제 얼마큼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수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숙도를 미리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분류하는데 이 질병을 분류하는 것이 같은 질병이 잎에 질병이 발생하는지 열매에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분류하기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효율을 높이고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게 배경 영역을 제거해서 그 대상만 정확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앞 중간에 있는 이게 전경과 뒤에 있는 배경 정보를 잘 조합해서 그리고 좀 초점 손실 함수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떠한 후행 연구가 추가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보통 토마토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말고도 다양한 실내 작물을 이렇게 데이터를 연구하면 스마트팜을 더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과 관련된 독립 변수들의 상관관계만 이제 찾아보는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생육 데이터와 이제 온습도 같은 환경 데이터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본 논문도 새로 생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이런 예측 인공지능 모델들 경우에 보통 가장 일반적인 온도나 습도 같은 좀 제어가 용이한 변수들로 한정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약간 pH라고 하죠. 이런 이제 토지의 상태나 어떤 이제 비료 같은 조금 진행도가 낮은 그런 변수들의 연구를 추구한다면 훨씬 더 스마트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이나 얼마나 잘하는지를 진단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보통 이제 딸기, 파프리카 이런 몇몇 작물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역시 다양한 작물들에 대해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고 생년 단계를 진단하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추후에 자동화 로봇과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연구들 바탕으로 어떠한 스마트팜이 갖춰야 할 이런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공지능이 생육 데이터나 환경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들 미리 잘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진단해서 농약을 친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포함된 스마트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이런 농촌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러한 종합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잘 종합한 이런 논문이 있어서 그 예시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환경을 최적화하는 이렇게 제어하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제어하고 또 수확량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이제 제시한 그런 연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AEOM이 이게 환경을 이제 예측해서 제어하는 인공지능 모델이고, CIAM이 이게 CNN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리고 YCM은 수확량을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성능을 다 90%가 가까운 상당히 높은 인공지능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제어 최적화에 적합하고요. 질병 진단을 잘하고, 그리고 그 렐루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수확량을 이제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하고 질병도 진단하고 수확량 예측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스마트팜이 그래도 최소한 갖춰야 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인공지능 모델과 또 스마트팜이 제어하는 이런 제어 시스템, 또 자동화 시스템이 잘 연동되어서 좀 종합적인 솔루션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설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